1편만한 속편은 없다. 영화계에서 흔히 쓰이는 말. 그만큼 시리즈 영화의 성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편견을 깨고 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시리즈 영화 10편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영화들이 선택되었을까요? 1997년 정부의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싱글맘이 고작 260만원의 원고료를 받고 출판한 아이들을 위한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그리고 그녀가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영국인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풍적인 책의 인기 덕분에 빠르게 진행된 실사화. 2001년 드디어 해리포터, 론 위즐리, 헤르미온느 이 3명의 아이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등장합니다. 마법학교 호그와트를 배경으로 절대악 볼드모트와 맞서 싸우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려낸 해리포터 시리즈는 이전까지의 판타지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반지의 제왕처럼 현실과 철저히 동떨어져 있는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마법의 세계가 적절히 어우러지면서 마치 우리 옆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같은 착각이 들죠. 마법사들이 일반인 머글과 함께 살아가고 머글과 마법사의 세계를 이어주는 구와 사본의 삼승강장은 이전의 판타지들과는 다른 해리포터만의 특별한 세계관입니다. Of the Sorcerer's Stone. The what? Oh, honestly, don't you two read? 2011년을 끝으로 10년간 총 8편이 나오는 동안 해리포터와 친구들은 여러 모험을 거치며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했고 10살에 이 영화를 처음 접한 꼬마아이도 성인이 된 20살에 함께 모험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해리와 어울려 주문을 외우고 볼드모트에 맞서 싸웠던 그 꼬마들은 죽을 때까지도 자신의 인생 영화로 해리포터를 꼽지 않을까요? When I read the first book, I had no idea that it would become this. You're a wizard, Harry. I'm a what? 2001년 한 편의 이상한 애니메이션이 개봉합니다.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하기 위해 백마탄 기사가 용과 싸우는 모험담을 그린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지만 수다쟁이 당나귀를 탄 녹색 괴물이 공주를 구한다는 황당한 스토리. 미워할 수 없는 숲속의 괴물 슈렉. 영화 속 명장면들을 패러디하고 기존의 동화 캐릭터들을 풍자하면서 아이들보다는 성인들에게 더 큰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이었죠. 게다가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사에서 무려 50년 만에 칸 영화제에 초청받고 아카데미상까지 거머쥐면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죠. 때문에 속편 제작은 당연한 수순.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목소리를 맡으면서 여심을 흔들었던 장화시는 고양이와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느끼한 캐릭터 차밍 왕자가 새롭게 등장해 1편보다 더 큰 인기를 끈 속편이 되었죠.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현재 4편인 슈렉 포에버까지 나와 있는데요. 2D 1세기였던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3D 애니메이션으로 판도를 확 바꾸어 버렸던 슈렉. 현재 5편 제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슈렉 팬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되겠네요. 흔히들 영화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영상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기에 그런 고정관념을 철저히 파괴한 영화가 있습니다. 무려 18년에 걸쳐 두 남녀의 시간의 흐름을 담아낸 비포 시리즈. 그 시작은 파리로 향하는 유럽 횡단 열차에서 발생합니다. 기차 안에서 우연히 알게 된 제시와 셀린. 서로에게 이끌림을 느낀 두 사람은 단 하루라는 시간 동안 비엔나 밤거리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면서 쉴 새 없이 대화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죠. 그러는 동안 영화는 그 흔한 공간의 비약이나 시간의 플래시백 하나 없이 그저 둘을 묵묵히 따라다니면서 시간의 흐름을 담을 뿐입니다. 이렇게 영화 속 시간과 현실의 시간을 일치시키려는 감독의 노력은 2편 비포 선셋에서 더 극명히 드러납니다. 1995년 개봉된 1편으로부터 정확히 9년이 지난 2004년에 개봉된 비포 선셋. 영화 속에선 현실과 똑같이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2시간가량 벌어진 일을 80분의 러닝타임 안에 오롯이 담아내면서 영화 속 제시와 셀린의 시간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리고 또다시 9년이 지난 2013년에 개봉한 3편 비포 미드나잇. 풋풋한 20대였던 그들은 40대가 되었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18년의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9년이 흐른 뒤 2022년의 제시와 셀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영국에서 헐리우드로 막 건너온 초짜 감독과 첫 영화 주연을 맡게 된 신인 여배우가 뭉칩니다. 그리고 영화사에 한 획을 긋는 영화를 만들어내죠. 현재까지도 시리즈가 거듭되고 있는 SF 호러 영화의 교과서 에이리언. 비주얼적으로 매우 끔찍한 에이리언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엔 이 영화가 피로 범벅된 고어물이라고 각인되어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인데요. 체스트 버스터가 가슴을 찢고 나오는 이 쇼킹한 장면 외에는 이렇다 할 끔찍한 장면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선 기절하거나 후토를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리들리 스콧의 연출력이 자극적인 장면 없이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SF라는 장르를 활용해 극도로 리얼한 심리 호러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years. 1편의 성공을 바탕으로 제작된 2편. 이번엔 터미네이터를 성공시킨 제임스 카메론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1편의 심리 호러를 계승함과 동시에 화려한 액션을 추가하여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SF 액션 장르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훌륭히 성공하죠. 액션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스카 7개 부문의 후보로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작품성까지 인정받은 2편. 그 후 1997년 4편을 마지막으로 오리지널 에이리언 시리즈는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에이리언의 아버지 리들리 스콧이 1편의 프리퀄 격인 프로메테우스를 만들면서 이 위대한 시리즈는 다시 부활합니다. 인류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라는 거대 담론을 에이리언과 연결해 훌륭히 풀어낸 덕택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시리즈에 열광했고 후속작 에이리언 커버넌트까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3-4개의 시리즈가 더 기획되어 있는 에이리언. 항상 멋진 양복을 입고 여성 편력이 심하며 온갖 첨단 무기를 사용해 악당을 무찌르는 매력적인 스파이. 기존의 007 시리즈에서 확립되었던 이러한 첩보 영화의 공식이 본 시리즈의 등장으로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비밀 요원인 제이슨 본은 화려한 턱시도를 입지도 않고 멋진 차를 타지도 않으며 값비싼 오메가 시계도 차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무채색 옷을 입고 볼펜과 잡지를 이용해 현실감 있는 실전 무술을 선보일 뿐이죠. 이러한 실전 무술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은 바로 카메라 워크. 일부러 카메라를 흔드는 쉐이키캠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액션에 사실감이 크게 부여되었고, 이 기법은 이후로 나오는 액션 영화의 고정적인 레파토리가 되었죠. 그리고 맷 데이먼의 재발견은 본 시리즈에서 얻어낸 또 하나의 커다란 수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굿윌 헌팅에서의 방황하는 천재 역이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의 철부지 막내 역할 등 약하고 여린 역을 주로 맡아왔던 그가 냉혈하지만 한 여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암살자 역을 훌륭히 소화해내면서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로 우뚝 설 수 있었죠. 21세기 첩보 영화 시리즈의 개념을 다시 세운 본 시리즈. 후속편을 기다리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시리즈 영화 그 첫 번째 편이 끝났습니다. 과연 두 번째 편에선 어떤 5편의 영화들이 등장할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안녕! There's a wind that